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14일은 이 세계 당뇨의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고통받고 계시는 질환인데요. 흔하게 당뇨병, 당뇨합병증이라는 단어를 자주는 듣지만 정확하게 당뇨병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이 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뇨병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이 당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의 소개해드릴게요.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의 이재혁입니다. 네, 교수님 정말 이 당뇨병 환자가 요즘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이 당뇨병으로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네.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당뇨병은 뭐 지켜야 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당뇨병 어떤 질환인가요? 당뇨병이란 병명의 어원은 소변에 당분이 나오는 음. 질환을 처음 알게 되면서부터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것 자체는 현상이고 혈중 내 피 속에서 당분이 기준치 이상 올라가는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이제 당분을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인슐린이 혈당을 적절히 떨어뜨리는 기능 자체를 못하거나 아니면 혈당을 떨어뜨릴 만큼의 충분한 인슐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혈당이 상승하게 돼서 고혈당이 나타낸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당뇨병이 굉장히 많고요. 2011년도 국민영양조사 통계를 보면 30세 이상의 인구에 있어서 330만 명 정도가 당뇨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네. 향후 2050년이 되면 한 600만 명 정도가 당뇨병에 노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굉장히 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병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데 제가 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당뇨병 초기에는 자기가 당뇨병인 걸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에는 자각하기도 힘들다면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단 걸 많이 먹어서 걸리는 건가요? 이런 네. 질문하시거든요. 네네. 당뇨병은 아직까지 원인이 100%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일부 존재합니다. 네. 그 말은 유전자가 정확하게 당뇨병 발생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딱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 중에 또는 직계 가족들 중에서 당뇨가 있으면 그 후손들 또는 동반 가족들이 당뇨 유병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당뇨병 발생률이 없는 분들보다 한 20, 30%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에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악화 요인들이 동반되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가 드는 거겠죠. 당뇨는 만성 노화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당뇨 유병률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아까 국민영양조사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의 당뇨 인구는 네. 4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렵고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데다가 나이가 들고 또한 최근 들어 이제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음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못 하게 되고 또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생활적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 결국 이제 살이 찌는 거죠. 비만이 생기고 네. 특히나 복부 비만, 배가 나오고 내장 비만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됐을 때 당뇨로 이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후천적인 원인들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유전적인 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 후천적인 원인들도 네. 비만이 굉장히 네.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체중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고민 상담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고양시 사는 임종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이는 66세고요. 네, 네, 옛날에 현직 공무원하다 나와가지고 지금 네. 쉬는데 현직 공무원 때 좀 회식 때 약주를 좀 많이 하거나 식사를 하면 어떤 때 당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소변 검사하면 당이 조금 있다고 그래요. 그 신체 검사 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보고 싶고 네. 단 걸 좀 제가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요. 단 음식을. 단 걸 많이 먹으면 정말 당뇨병이 걸리는 건지 그것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네, 일단 당뇨는 한 번의 혈당 검사 가지고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음주를 했다든지 과량의 칼로리를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당뇨를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공복 상태의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혈색소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당뇨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당분을 많이 먹었다고 무조건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네.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칼로리가 높고 쉽게 살이 찌기 쉽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장기간 과량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로 인해서 혈당이 상승할 소인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네. 네, 선생님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당분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좀 조심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살이 찌기 쉬운 대표적인 식품들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네네. 체중 조절을 위해서라도 당분 섭취량을 지금 드시는 것보다 조금 조절하시는 게 궁극적인 이제 당뇨가 생기는 원인 중에 비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당분을 과량 장기간 많이 복용하게 되면 결국은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결국 당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영양소의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 단 거 조금 줄이시고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 내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앞서서 당뇨병 환자들 중에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는 환자들도 네.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네. 드렸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질환이다 보니까 몸에서는 조금 반응을 보일 것 같거든요. 이 당뇨병의 증상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은 혈당은 진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죠. 당뇨병 진단 기준에. 그 진단 기준을 넘어섰다고 해서 대부분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대개는 흔하게 이제 만성 피로라든지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많이 높지 않은 혈당 당뇨병 환자들은 증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혈당이 300, 평균 혈당이 200, 300 높이 올라갈 경우에 이런 고혈당에 의해서 허기가 자주 지고 다뇨,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는 거죠. 소변도 네.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상태가 굉장히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네. 대부분 증상이 없는 질환이다 보니까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선별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0세가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직계 가족들, 부모나 형제들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넘어가는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또는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뇨 선별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분들도 40세 이후에 당뇨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당뇨 선별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이 200, 300 정도의 혈당 수치가 되면 정말 높은 수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를 넘으면 당뇨병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혈당은 음식에 따라 아까 질문을 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은 시간, 음식 종류에 따라서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변하게 되죠.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는 일단 적어도 8시간 내지 10시간을 금식한 상태에서 공복 혈당을 재보셔야 되고요. 네. 정상은 99까지가 정상이고요. 126을 넘어가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무작위 공복 혈당이 126을 넘어가면 당뇨병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또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갔다 잘 해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2시간 이후에 혈당이 200을 넘어가면 당뇨를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혈당은 수시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혈당의 평균값을 구하는 수치가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당화혈색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6.5%를 상회하게 기록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당뇨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카테고리죠. 공복혈당, 네. 식후 2시간 혈당, 당화혈색소 이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기준치를 넘었으면 당뇨병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혈당 검사를 하는 게 딱 한 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이 정확한 당뇨병 네. 진단을 위해서는 조금 여러 번 네, 시간을 네. 투자하셔서 검사를 하셔야 할 네,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방송 보시다가 보내주신 시청자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89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몸이 좀 건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입안도 마르는 것 같은데요. 이 증상이 원래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아까
당뇨병의 증상 중에 다뇨, 다음, 다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갈증도 많이 나고 소변도 많이 보고. 단 이런 증상은 혈당이 높을 때만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혈당이 당뇨가 있지만 혈당 조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구강 건조라든지 갈증이 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당뇨병 환자들은 몸이 좀 건조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피부 같은 것들이. 그래서 겨울철에 보습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입마름이나 이런 것들이 혈당이 비교적 양호할 때도 생기는 증상이면 복용하고 있는 약제라든지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본인의 이 당뇨, 이 혈당 수치에 따라서 이게 네네. 일반적인 증상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심각한 증상이 될 수도 네네. 있네요. 그렇다면 이 검진 받고 계시는 이 전문의 선생님과 반드시 꼭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당뇨는 한 가지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 당뇨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네네. 일단은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은 인슐린이란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기능 이상이거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작점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원인을 나눠볼 수 있고요. 대개는 소아나 청소년,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생기는 당뇨병 중에 인슐린 분비,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네. 췌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죠. 파괴가 되면서 인슐린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나오게 되는 일형 당뇨가 있을 수 있고요. 대개 우리나라 환자들의 한 98%를 차지하는 이형 당뇨병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형 당뇨병은 초기에 인슐린은 잘 나오지만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원인들 때문에 이 인슐린이 호르몬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네.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인슐린 분비량이 못 쫓아가서 생기는 이형 당뇨. 대부분 성인들이 생기는 당뇨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췌장염,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다른 원인들 통해서 췌장염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인위적으로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뭐 기타 당뇨병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여성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들 때문에 임신하는 기간 동안만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임신성 당뇨라고 합니다. 대개 임신성 당뇨는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임신 전 체중이 너무 과다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요. 보통은 24주에서 28주 사이에 당뇨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분들은 임신이 종료되면 대개는 당뇨가 없어지는데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40세 이후에 당뇨 발생률이 다른 임신성 당뇨가 없었던 분들보다 좀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임신 기간 동안 이 당뇨 증세를 보이셨던 분들은 이 연세가 드시면서 네네. 40대 이후에 만성 당뇨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적절하게 네네. 운동과 이 식사 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당뇨병이 무섭다 하시는 이유가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당뇨 합병증 네네. 때문이잖아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당뇨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지만 그 혈당만 조절해서 이 당뇨병의 합병증을 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막기는 어렵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혈당 조절 1번이 되겠죠. 두 번째는 혈압, 고지혈증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혈당, 혈압 조절, 고지혈증 관리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생활 습관 중에서는 흡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고요. 네.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증의 조절 목표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받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과 내가 조절해야 되는 혈압의 목표와 고지혈증의 목표 그리고 혈당의 목표를 잘 상의하셔서 그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혈당이나 혈압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금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냥 쉽게 네. 여기실 수 있는데요.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 당뇨병은 이 혈당이 정상 수치 이상으로 네. 올라가는 증상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의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상 수치보다 낮게 떨어지는 바로 이 저혈당인데요. 이 저혈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당분은 혈당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복 혈당 기준으로 80 또는 19 혈당이든
피 검사를 통해서 혈당이 80 밑으로 떨어지면 저혈당이라고 대개는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후로 떨어지는 수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개는 당뇨 치료를 위해서 경구약제나 인슐린을 쓰신 분들이 흔하게 경험을 할 수 있고 네. 식사가 좀 불규칙하거나 식사량이 너무 적었을 경우에 또는 불규칙적인 활동량이 너무 급격히 증가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요. 대개 초기 증상은 공복감이 드는 겁니다. 배가 이유 없이 이제 공복감이 배고플 시간이 아닌데 공복감이 심하게 들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기운 떨어짐, 식은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를 못했을 경우에는 혈당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의식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 증세가 생겼을 경우는 적절히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탕 두서너 개 정도, 오렌지 주스 한 잔, 콜라 한 잔 이런 것들 먹으면 대개는 회복이 됩니다. 15분 정도 뒤에도 증상이 해결이 안 되면 식사량을 조금 더 하셔야 되고요. 2번 네. 이상 조치를 하셨는데도 증상이 해결이 안 되면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발견이 의식이 없이 발견되는 저혈당 환자분들도 있는데 네. 의식이 없을 때는 입으로 뭔가를 드리려고 먹도록 권고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리가 들려서 폐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네. 의식이 없는 분들은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저혈당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평소에도 이 사탕 2알 정도는 꼭 네.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보통 돼요. 운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또는 장기간 운전을 하신 분들은 네. 손이 닿는 위치에 바로 증상이 있을 땐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비치를 하셔야 되고요. 되게 네. 인슐린 사용자들이나 경구약제들 중에서 저혈당이 빈번하게 올 수 있는 약제 쓰신 분들은 주무실 때도 손을 뻗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자리에 그런 것들은 상비를 해놓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상비 약처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전화 주신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예,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는 81세, 네. 저기 나이 많은 노인인데요. 네. 60세서부터 저는 당뇨가 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여태까지 진료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약도 먹고 그랬는데 네. 합병증이 왔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네. 발끝, 네. 요 발끝이 저리고 마비가 오는 듯하고 다리가 저리고 그런 것도 이 당뇨와의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이 합병증 문제를 문의 주셨는데요. 네네. 당뇨 합병증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과의 싸움인데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합병증에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환자분께서 전화 주셨듯이 가장 흔하게 처음 나타나는 게 신경합병증입니다. 손이나 발끝이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저린 증상에서 뭐 쑤시기도 하고 칼로 베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먹먹하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에 신경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병 기간을 고려해 보면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합병증이 생기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혈당 조절을 잘 하시는 게 1번 치료입니다. 1번. 네. 가장 혈당 조절이 적절히 잘 돼야지 일단 증상이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신경합병증을 치료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 그 약을 병용하셔서 선생님께서 주시는데 네네. 그걸 좀 먹고 있는데도 네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진료를 좋게 받을 수 있나? 네, 일단은 발저림이 신경합병증이 가장 흔하다고 그랬잖아요, 초기에. 그런데 당뇨병이 오래되다 보면 혈관 자체도 망가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는 없는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 혈당 상태도 적절하고 쓰고 있는 약제 자체를 쓰는데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 신경병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을. 신경과로 다 아니, 해야 됩니까? 예, 당뇨병을 봐주신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관리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통증을 치료하는 약제들이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병합을 하든 변경을 하셔서 자꾸 경험을 해보시고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굳이 신경과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지금 당뇨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상의 받으시고 적절한 약 드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로 고생을 하고 계세요.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합병증 문제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당뇨병은 관리하기 어려운 병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 환자분들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팁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당뇨병 어려워하시죠. 당뇨병 진단을 받으시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쉬고 싶고 많이 먹고 잘 먹고 싶고 한 것들을 제약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 처음 진단 받으시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생활 계획표를 다시 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식이라든지 생활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스케줄, 업무라든지 하시는 일도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뇨병은 아까 원인 중에 후천적인 원인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규칙적인 식이와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잘 관리하시는 걸 권고해 드립니다. 또한 당뇨병은 치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혈당이 높아서 다음 다뇨, 다갈 같은 증상이 있다가도 치료를 하면 대개는 증상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괜찮은 줄 아세요. 절대 증상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본인의 혈당 상태를 다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정기적인 자가혈당도 재보시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스케줄에 맞춰서 선생님과 1년에 한 번씩은 합병증 검진도 같이 하시면서 적절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당뇨병 앓고 계시는 분들 더 많은 합병증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생활 태도 그리고 생활 습관 잘 정리하셔서 참 건강한 겨울 다들 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